지난 1월 27일 서울에서 늘봄학교를 규탄하기 위한 교사 집회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늘봄학교가 무엇이길래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실까요? 선생님, 늘봄학교의 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의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또 방과 후 학교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늘봄학교가 기존의 돌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정책이 왜 나왔습니까? 그 배경이 뭐예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과 부담이 있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러면 기존의 돌봄에 비해서 늘봄은 아침 늘봄, 저녁 늘봄이 있잖아요. 그 제공되는 시간이 확대되었고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화됐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 학부모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즐겁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방과 후 교육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선 쌤이 교육지원청에 계셨을 때 이제 늘봄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학교들의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우선은 무엇보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유교실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교육과 보육이 다른 것을 모르고 보육을 학교에서 해결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방과 후에는 보육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견 타당해 보여요. 학교의 인적 자원과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보육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여러 가지 돌봄과 교육을 통합한다라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예산과 인력이 지원이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물론 늘본 전담실이라든가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거의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주호 장관님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서 늘봄학교에 어떤 전담 요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지원실을 꾸미고 학교 내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조금 학부모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담 인력, 기간직에서 누가 뽑나요? 학교에서 뽑죠. 그리고 그 돌봄 교실, 일본 교실을 운영하는 그 기간 동안 안전관리라든가 학교 시설 관리라든가 그리고 학부모와의 여러 가지 연락이라든가 결국은 이 학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력 충원을 해주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학교 내 인프라 활용을 하면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일반직 공무원 노조에서도 반대 성명을 냈었다면서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은 이 총액 인건비라고 해서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꾸로 현재는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 늘봄 학교라고 해서 많은 이런 손가 어떤 인력이 필요한 업무가 지금 학교로 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력 충원이 사실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교육부의 어떤 접근 방식이에요. 문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학부모가 원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인데 학교 내 구성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논리로 가서 학교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에서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해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보육 서비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정규 수업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시 반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일제 학교라고 해서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들이 한 4시 45분 그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은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참 여기서 한번 우리가 포커스, 초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일제 학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 40분에 끝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집에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집에 부모님들이 계시겠네요. 네. 자,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 어디입니까? 학교입니다. 그러면 보육과 양육의 핵심 주체 누굽니까? 가정, 부모입니다. 맞아요. 요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일본의 보육 시스템에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갖고 왔어요. 뭐냐면, 제가 보육이 필요할까,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셔요. 학생들을 어디에 맡겨두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지자체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 활동까지 마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거점, 뭐 뉴스 보도에서는 이제 어떤 역만 지하철역을 예를 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요.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냐면 또래 학생들과의 재미있는 놀이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 활동, 그리고 거기서 무엇보다도 안전한 보육 지원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5시에 끝났어요. 방과 후 교육까지. 그럼 부모님은 6시에 퇴근을 하셔요. 그럼 그 1시간 동안 거기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보육 서비스를 부모님이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을 귀가하게 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한 보육 서비스죠. 그런데 우리의 늘봄학교는 굉장히 그렇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 아니고 교육과 보육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정책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선은 학교에서 방과 후에도 뭐 다양한 뭐 예체능이나 뭐 컴퓨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7시에 학교에 가서 이 교육이 8시까지 이어진다? 뭐 학습 노동이란 말을 하는 어떤 분도 계시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대성선생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15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마어마한 피로예요. 저희가 한번 학교 내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과정이라는 건 의도되고 계획된 활동이에요.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지만 교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수업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업 활동을 긴 시간 동안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퀘스천 마크고, 보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식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죠. 그 속에서 상호작용을 가정 내 교육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보육과 양육의 주체는 가정에 있다라는 것, 그걸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맞벌이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은 일찍 퇴근하실 수 있도록 사회에서 시스템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죠. 이게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그런 과도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다양한 보육 서비스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학교의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시간 때우기식 활동이나 긴 시간 동안의 학습 노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학습 노동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저출산 위기를 맞았던 나라들이 다시 반등하는 계기가 이제 이런 부모의 이런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의적 사회적 이런 여건 조성이었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남성 육아휴직, 아버지의 그 돌봄 참여를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조 장관님께서 이런 이제 좋은 정책, 좋은 취지의 정책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의 입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늘봄학교에서 있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우리 학생의 입장이 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돌봄 교실에 있는, 그때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하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은 집에 가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 돌봄, 그리고 저출산 문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교육과 보육의 양립은 교육 구성원들, 그리고 지자체가, 국가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늘봄학교 도입이 되게 1차원적이다. 근데 부모의 이런 양육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특히나 아이가 학교에 오래 있는다고만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출산을 미루는 것 중에는 뭐 사교육이라든가 여러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려, 그리고 충분하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봄 받을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질 높은 이런 돌봄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